67세 원기순 할머니는 아들이 없으면 대화를 거절하는 며느리의 행동에 낙담했습니다. 예, 정아야. 바쁘니? 며느리 정아는 얼마 전까지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원 씨의 아들 강혁이와 결혼한 후로 맨날 일이 힘들다고 징징대더니 꼬박 결혼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정아야. 내 말 안 들리니? 시어머니인 원 씨를 코앞에 두고서도 매번 들은 척만척 무시했다는 거였습니다. 정아야, 내 말에 대답 좀 해보라니까. 원 씨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며느리는 아, 어디서 개가 짖나? 왜 이리 시끄러워? 충격적인 태도로 시어머니를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 오빠랑 같이 못 살겠어요. 신혼 초기 때만 해도 원 씨와 며느리 사이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면 시어머니인 원 씨에게 즉각 전화를 해서 하소연할 정도로 둘은 마음이 잘 맞았죠. 아이고, 또 무슨 일인데 그래? 강혁이 그놈이 정아 너한테 또 이상한 소리를 한 건 아니지? 말도 마세요, 어머니. 아니, 글쎄, 오빠가 저더러 제발 짜증나게 지저대지 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와이프한테 할 소리예요? 강혁이가 잘못했네. 자기 아내한테 짖지 말라니. 내가 아주 단단하게 한 소리 해놓으마. 원 씨는 그렇게 언제나 며느리의 전화를 받으면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는 척 열심히 다독였죠. 다만 아들과 통화할 때 정말로 다그쳤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강혁아, 너 또 정아랑 싸웠다면서? 정아가 또 그 사이에 엄마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진짜. 저도 어지간히 참았는데 이제는 짜증나서 안 되겠네요. 뭘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니. 부부싸움 하다가 서운하면 시어머니한테 하소연 좀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그러지 말고 너도 아쉬운 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보렴. 원 씨는 양편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마치 외줄 타기를 하듯 둘을 모두 다독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방식이 효과를 거두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원 씨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며 별 문제가 없었죠. 특히나 며느리 정아는 유독 원 씨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간 있었던 힘든 이야기나 남편에게도 하지 않았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뜻밖의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엄마, 정아 말이 사실이에요. 뭐가 말이니? 아니, 오늘 퇴근길에 정아랑 말싸움을 했는데 정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정아한테 둘이 싸운 것들을 들어보면 제가 대부분 문제라고 하셨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응? 아니, 그게. 양편을 이리저리 오가며 편을 들어주다 보니 부작용이 터진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좀 무겁게 꼭 다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위로하려고 원 씨가 해준 말을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일러 바친 것이었죠. 원 씨는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당연히 나도 정아 편만 들어서 했던 말은 아니야. 사실 걔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길래.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 삼아 네 욕을 같이 해줬던 거지. 욕을요? 아니, 정아가 엄마랑 제 욕도 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이 참, 정말? 왜 그렇게 말꼬투리를 잡고 그러니?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럼 엄마는 제 편이시라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야, 언제나 내 편이지.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정아랑 또 이야기 나오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할게요. 응? 아니. 강혁아. 잠시만. 원 씨의 아들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때부터 아들 며느리 사이에 낀 원 씨의 환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는 아들 편을 하루는 며느리 편을 들며 살았다면 그때부터는
하루는 아들에게 원망을 듣고 다른 하루에는 며느리의 원망을 들어야 했죠. 그러던 원 씨도 사람이다 보니 어느 날은 너무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죠. 아니, 얘는 또 왜 전화를 해서 난리야? 피곤해 죽겠는데. 또 둘이 싸운 이야기면 그냥 알아서들 하라고 하고 끊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전화를 받은 원 씨였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예상외로 심각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아니, 강여가. 갑자기 전화를 받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야?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냥 저 더 이상은 정아랑 못 살겠어요. 매번 제 눈앞에서 밥 처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맨날 저한테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다가 혼자 우는 것도 질리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요. 아니, 강여가. 일단 진정해라. 서로 다른 남남이 함께 살다 보면 누구나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너네는 아직 너무 젊고 어리잖니. 서로 끝까지 노력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을 한다 만다 해야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엄마도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정아가 엄마가 보시기에도 너무 철이 없고 생각이 짧다고요. 아니, 그때 그 말은 그냥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하긴 했지. 그런데 원 씨는 이상하게 아들이 자신을 추궁을 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벼랑간 휴대폰 너머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려오더니 통화 상대가 아들 강혁이에서 며느리 정아로 바뀌었습니다. 당황한 원 씨는 무슨 상황인지 인상을 찌푸리다가 이내 며느리의 말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저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앉아서 원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유도 질문을 한 것이었죠. 원 씨가 며느리 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들 강혁이 전화기 너머에서 낄낄대며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는 너보다 날 더 좋아하신다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착각하지 말랬지? 진짜 너무하세요, 어머니. 저는 그래도 어머니를 끝까지 믿었는데. 그래서 지금껏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말씀드렸던 건데. 원 씨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아들 내외를 위해 마음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이런 원망과 질타라니요. 당황한 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껏 원망을 들어준 죄밖에 더 있니? 그리고 아무리 너희 둘 싸움이 심해도 그렇지. 강혁이도 너도 각자 말이 맞는 걸 증명하려고 나를 무슨 어린애 대하듯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면 대체 뭐가 문제인데? 어머니께서 제 믿음을 배신하셨다는 게 문제죠. 한 번 이성을 잃은 며느리는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원 씨가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정답을 강요할 뿐이었죠. 어머니는 결국에 저를 그냥 가지고 노신 거잖아요? 맞죠? 그냥 그러시면서 제가 어머니를 믿고 신뢰해서 드렸던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풀어버리신 거고요.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어머니 말은 아무것도 믿기 싫어요. 싫다고요. 며느리가 거친 소리와 함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원 씨는 처음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얘가 정신병이 있나? 왜 혼자 난리치다가 전화를 끊고 난리야 버릇없이. 그런데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정아, 정신병 있는 거 맞아요. 뭐? 아니, 그게 정말이야. 정확히는 정신병이 있었던 거예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조울증 진단받고 한동안 약 먹고 다녔어요. 아니, 넌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걸 엄마가 알면 당연히 결혼을 반대하셨을 테니까요. 당연히 반대하지.
강혁이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요즘은 정신병을 마음 아픈 사람이라고 돌려서 말한다지만 옛날 말로 하면 그냥 정신병자잖아.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그런 애랑 결혼해? 그야 그만큼 정아가 좋았으니까요. 아, 정말 미치겠네. 하여간 남자들이란 원 씨는 답답함에 가슴을 메우쳤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원 씨와 며느리의 사이가 심각하게 나빠진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 둘의 사이는 좋아졌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정아하고는 별일 없니? 네. 요즘 저희 둘 사이 정말 좋아요.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없고요. 결혼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싸운 적은 처음이에요. 그럼 정아는 나에 대해 뭐라고 안 하니? 글쎄요. 그냥 딱히 엄마 이야기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원 씨는 아들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는 아들을 보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무책임한 놈을 낳아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속이야. 원 씨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지는 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제안에 따라 원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서울숲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웃는데 나는 대체 뭘 잘못해서 여기에 죄인처럼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원 씨, 아들, 며느리 셋은 어색하게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아들 강혁이 전화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와 원 씨 사이에는 냉랭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원 씨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요즘 별일 없니?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원 씨 나름대로는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다가간 것이었죠. 원 씨가 며느리보다 나이도 많고 이번 일에 있어서 억울한 점도 많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먼저 나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아야,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원 씨는 며느리가 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아야, 내 말 들리니? 여전히 묵묵부답. 이제는 슬슬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원 씨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스쳤죠. 뭐야, 설마? 지금 일부러 내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망설이던 원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우리 지난번에 통화하고 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잖니. 혹시 그때 내가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었니?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디어 반응을 보이는 건가. 원 씨는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얘는 또 왜 말이 없어? 정아는 말없이 원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마치 송곳처럼 원 씨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정아야. 뭐니 지금?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아가 손을 들어 올리더니 주머니에서 하얀 이어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어폰을 귀에 꽂아 버리더군요. 원 씨와 하는 대화 따위는 전혀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원 씨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죠.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이어폰을 껴버리다니. 이건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충격과 함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짓이야? 정아야,
너 지금 이어폰으로 뭘 듣고 있기는 한 거니? 또 대답이 없는 정아. 도대체 며느리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 시엄마를 멸시해야 속이 시원한 건지, 원 씨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둘이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이 원 씨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무슨?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은 도저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원 씨는 방금 겪은 일에 충격으로 인해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더듬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죠. 강여가. 정아가 글쎄 내가 말을 걸었는데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자기 귀에 이어폰을 꽂아버리는 거 있지. 네? 정아가요? 그래, 그랬다니까. 마치 나 따위랑은 목소리조차 섞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말이야. 원 씨는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듯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강력은 원 씨의 말을 곰곰이 듣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럼 그냥 못 들었나 보죠. 뭐, 이어폰 끼면 잘 안 들리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아들의 무성의한 대답에 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건가? 원 씨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강여가. 단순히 못 들은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어폰을 꼈다니까. 눈이 있으면 봤을 거 아니야? 못 들은 게 아니라 무시한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심드렁한 표정이었습니다. 원 씨의 분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했죠. 알았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자, 여기 제가 커피 사왔으니까 드셔보세요. 정아야, 너도 얼른 커피 먹어. 응, 오빠. 아들이 부르자 바로 밝게 웃으며 답하는 며느리를 보며 원 씨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자기들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듯 눈앞에서 낄낄대는 둘을 보며 원 씨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 원 씨는 아들 내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힘들다고 징징대는 걸 들어줬더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오히려 내 욕만 하니. 내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웃긴 것은 아들 내외 역시 기다렸단 듯 원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 씨는 내심 며칠 지나면 아들이나 며느리 중 누군가 그때는 내가 좀 심했다 라거나 어머니 혹시 기분 상하셨어요 라는 말이라도 건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갈 뿐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원 씨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이 정도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인가? 난 그저 나한테 하소연하는 걸 들어줬을 뿐인데. 그러다 문득 달력을 보니 바로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내외가 부산을 떨며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을 텐데. 하지만 올해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른 저녁이 지나고 밤으로 접어들 무렵 원 씨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죠. 액정에는 아들 강혁의 이름과 함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드려요. 지금 당장은 일이 좀 바빠서 축하 선물은 나중에 따로 챙겨드릴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문장들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문자라도 보내준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원 씨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그래 바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계속 집안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이러는 건지도 몰라. 신선한 바람이라도 쐬야지.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훅 하고 들어왔죠. 그때 원 씨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케이크 상자를 들고 걸어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좋아? 응, 좋아. 나는 내 생일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정말? 왜 그렇게 좋은데? 그야 엄마 아빠랑 같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베란다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자기 생일이라 너무 기쁘고 엄마 아빠랑 함께해서 좋다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원 씨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지?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에 원 씨는 황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저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는데 나는 왜 혼자 이렇게 텅 빈 집에서 생일날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다니. 소리 없는 울음 끝에 원 씨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베란다에 꼿꼿이 선 원 씨가 두 주먹을 쥐고 재차 힘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원 씨는 그날 이후 며느리와 아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곱씹으며 차분히 대응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주부인 원 씨로서는 딱히 떠오르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진 원 씨는 결국 오랜 친구인 주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경은 원 씨의 속사정을 묵묵히 들어주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귀순아, 너도 결국은 복수를 하고 싶다는 거네? 복수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식에게 복수까지 한다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원 씨의 심정은 복수라는 단어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자식한테 복수까지 한다고 하니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원 씨의 솔직한 대답에 주경은 빙긋 웃었습니다. 귀순아, 사실 복수라는 게 별게 아니야. 주경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상대방이 없어도 내 인생을 안온하게 잘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게 가장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그런 걸 신경이 났을까? 자기만 아는 아이인걸. 원 씨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과연 자신에게 무관심한 척하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신경 쓰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주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신경 쓰지. 서울숲에서 너 보란 듯이 이어폰을 꼈다며? 그거 너 일부러 열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걔는 너를 엄청 신경 쓰고 있다는 거지. 주경의 말에 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내가 걔한테 복수할 방법은? 그건 여전히 막막한데? 딱히 방법이 보이질 않아. 애초에 접점도 크게 없었고 말이야. 원 씨의 푸념에 주경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보통 이럴 때는 상대방의 결핍이나 하지 못했던 걸 가지고 건드리면 좋긴 한데. 결핍? 원 씨는 주경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결핍이라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그때 주경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주경의 질문에 원 씨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정아의 결핍이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득 며느리가 예전에 했던 하소연이 떠올랐습니다.
글쎄, 그게 사실 우리 며느리가 지독한 몸치거든. 그런데 그런 주제에 춤추는 걸 좋아해서 댄스 학원에 가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 그럼 잘 추겠네? 잘 추지는 못해. 아니, 왜? 학원까지 다녔다며? 학원은 갔는데 춤을 잘 못 춰서 망신만 당하고 금방 그만뒀거든. 그래서 사실 한동안 나한테 하소연을 엄청 했어. 며느리는 춤에 대한 열망은 컸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상당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원 씨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주경은 원 씨의 말을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네. 귀순이 너 소시적에 스포츠 댄스로 이름 좀 날렸잖아. 내가 볼 땐 그때 하소연한 것도 일종의 자기 결핍 때문일 거야. 너에 대한 질투와 부러움 때문에 너한테 그런 거지. 정말 그런 거라고? 그래, 귀순아. 내 느낌에는 바로 이거다 싶은걸. 주경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원 씨는 영문을 모른 채 눈만 끔뻑거렸죠. 뭐가 말이야? 그 스포츠 댄스로 네 며느리를 자극하면 되겠다고. 시니어 스포츠 댄스를 연습해서 열심히 즐겨봐. 그걸로 대회도 나가보고 말이야. 그럼 네 며느리가 자극받지 않겠어? 주경의 말에 원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스포츠 댄스로 며느리를 자극하라니 왠지 너무 억지스러운 발상 같았거든요. 아니, 그건 너무 억지 아니니? 글쎄, 내 생각에는 전혀 억지가 아닌 것 같은데. 무튼 간에 너도 요즘 울적하겠다. 오랜만에 다니면서 몸 좀 풀어봐 너. 정말 그쪽에 재능 있긴 하잖아. 며느리를 자극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기분은 좋아질 거 아니야. 친구 주경의 말에 원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스포츠 댄스로 며느리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주경의 말처럼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스포츠 댄스를 즐겼던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죠. 결국 원 씨는 용기를 내어 스포츠 댄스 학원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 교수님이시죠? 며칠 후 오랜만에 맡아보는 댄스 연습실의 냄새는 원 씨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어색하게 몸을 풀기 시작했지만 음악이 흐르고 스텝을 밟기 시작하자 원 씨의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강사의 시범을 한두 번 보더니 어느새 완벽하게 동작을 따라하는 원 씨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귀수님. 너무 동작이 절도 있고 유려하세요. 혹시 원래 이쪽 경험이 있으셨어요? 파트너로 함께 춤을 추던 젊은 남성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원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옛날에 잠깐 취미로 했었거든요.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원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력과 즐거움에 점점 더 스포츠 댄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원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강혁이었습니다. 웬일로 전화가 왔나 싶어 원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혁아. 웬일이니 전화를 다 하고.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엄마 생신 때 선물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요. 이번 주말에 저희 부부랑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하는 건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 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승낙했겠지만 이제 원 씨에게는 스포츠 댄스라는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거든요. 게다가 아직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앙금도 남아 있었고요. 글쎄다. 갑자기 왜 그러니? 굳이 급한 거 아니면 그냥 다음에 보자. 엄마, 이번에는 꼭 식사 같이 하고 싶어요. 정아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하고요. 정아가 날 보고 싶어 한다고? 원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숲에서 자신을 대놓고 무시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강여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 정아 얼굴 보기가 좀 그래. 지난번에 나한테 했던 행동, 정아도 너도 잘 알 텐데? 정말로 나랑 밥을 먹고 싶다면 정아가 먼저 나한테 제대로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겠니? 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굳이 불편한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준다 해도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고요. 그런데 엄마, 사실은 그래서 엄마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이번 주말 저녁 식사 자리. 정아가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한 거거든요. 아들의 뜻밖의 말에 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아가 정말로 자신에게 사과를 하려 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원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되어버린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가 방금 한 말 정말이니? 정아가 정말로 나한테 사과를 할 거라고? 네, 엄마. 정아도 이번 일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요. 사실 지난번에는 저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아랑 진지하게 대화하고 나서 제대로 깨달았어요. 저희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간절한 설득에 원 씨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정아가 진심이라면 좋다. 그럼 이번 주말 저녁에 보자. 마침내 약속 당일 원 씨는 설레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고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또 딴 마음을 먹고 자신을 속이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당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방으로 들어서자 예상외의 풍경이 원 씨를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이 며느리 정아 혼자 테이블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던 겁니다. 강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며느리가 흠칫 몸을 떨더군요. 정아야, 강혁이는? 원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분명히 셋이 함께 식사를 할 거라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며느리는 원 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오빠는 일이 좀 늦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앉으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말투는 어딘가 어색하고 딱딱했습니다. 원 씨는 찜찜한 기분을 애써 감추며 며느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종업원의 친절한 물음에도 며느리는 종업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제 사과 받아주실 건가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에 원 씨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눈을 끔뻑였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왔던 종업원도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 씨는 며느리를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말투는 건조했고 몸짓은 어색했으며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원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사과하는 태도가 맞니? 정아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니? 그렇게 건성으로 사과를 하면 용서하려던 사람도 도망가지 않겠니? 원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제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으시네요. 뭐라고? 아니, 정아야, 너 지금. 원 씨가 어이없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다시 귀에 꽂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원 씨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노골적인 태도였습니다. 원 씨는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하! 이대로 나갈까?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아들이 오면 자초지종을 말하고 가야지. 침묵 속에 10분쯤 지나자 드디어 아들 강혁이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늦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두 사람 화해는 한 거예요? 아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화해는 무슨...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원 씨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정아가 먼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귀에 꽂혀 있던 이어폰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더군요. 오빠,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 내가 아무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자꾸만 내 태도가 잘못됐다고만 하시고. 며느리는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먹였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그런 자기 아내를 달래며 원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아도 나름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사과하려고 나온 건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아들의 황당한 반응에 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원 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방금 전 며느리가 했던 몰상식한 행동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편만 들면서 원 씨를 몰아세웠죠. 일단 오늘은 이렇게 더 식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결국 저녁 식사 자리는 최악의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원 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한정식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원 씨의 발걸음에는 힘이 더해졌죠. 고작 정신 나간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고 힘들어할 수는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원 씨는 다시 한번 자기 인생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스포츠 댄스를 통해 며느리에게 복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춤을 추는 동안에는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 씨는 더욱 스스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힘차게. 다음 날 원 씨는 평소처럼 스포츠 댄스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활기 넘치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원 씨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파트너와 함께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갑자기 연습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원 씨도 강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곧 시니어 스포츠 댄스 대회가 열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대회에 우리 학원에서도 참가팀을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강사의 질문에 연습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까지 나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강사님. 저희는 그냥 취미로 춤을 추는 거라서. 괜찮아요. 어차피 아마추어 대회라 다들 비슷한걸요. 강사의 격려에도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연습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원 씨에게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원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원 씨가 학원에서 워낙 독보적으로 잘하다 보니 다들 당연히 원 씨가 대회에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귀순 회원님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땐 실력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기본기가 워낙 뛰어나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원래라면 거절할 원 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들 며느리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들, 그것들을 어디론가 발산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네, 참가해 볼게요. 원 씨의 말에 연습실 안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들 원 씨의 용기에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원 씨와 평소 호흡을 맞추던 파트너와 팀을 만들고 참가가 결정되었죠. 그날 저녁, 원 씨는 평소처럼 운동을 마치고 학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응?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강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곧바로 전화를 걸었죠.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전화했는데. 미안. 학원에서 수업 받느라 전화 온 줄 몰랐네. 무슨 일이니? 학원이요? 엄마, 요즘 학원 다니세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원 씨는 당황했지만 하지만 숨길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스포츠 댄스 학원. 너도 알잖니. 내가 젊을 때 춤 좀 췄던 거. 그래요? 아니, 그동안 말씀도 없으셔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 씨는 머뭇거리다가 곧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원 씨의 말을 듣더니 곧 진심으로 기뻐하며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맙다, 강혁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나네. 그런데 갑자기 전화는 왜 한 거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원 씨의 질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요, 엄마. 저 어제 정아랑 이야기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엄마랑 정아 사이에 서로 깊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라고? 원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은 명백한 무시였고 도저히 오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아가 자꾸만 매일 울어요. 엄마한테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직접 뵈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정아가 좀 서툰 면이 있어서 그렇지. 심성은 착한 아이거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정아 원래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라는 거. 아들의 변명에 원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착하다? 글쎄요. 원 씨가 보기에는 며느리의 착함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도통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의 편을 들며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정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부부,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엄마랑 정아가 화해해야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도 원 씨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이미 며느리에게 몇 번이나 실망했던 터라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믿을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원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강혁아,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화해를 바라지 않는다. 정아가 너에게는 착한 아내일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며느리일 뿐이야. 더 이상 정아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도 않다. 각자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최선인 것 같다. 원 씨의 단호한 거절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설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은 체념한 듯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럼 혹시 대회는 언제쯤 열려요? 제가 직접 가서 응원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아들의 마지막 질문에 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대회 날짜를 알려줘야 할까요? 솔직히 아들 부부를 대회에 초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응원만큼은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 씨는 결국 대회 날짜와 장소를 아들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들은 아들이 이내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 나면 꼭 갈게요. 응원할게요, 엄마.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원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엉망이지만 그래도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거든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대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벌써 체육관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 대회 장소인 체육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댄스 의상을 입은 선수들, 응원 플래카드를 든 가족들, 카메라를 든 취재진까지 체육관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원 씨는 파트너와 함께 마지막 리허설을 하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원 씨의 차례는 제일 마지막이었죠. 자, 다음은 원기순 현민식 팀입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원 씨는 심호흡을 하며 무대로 나섰습니다. 무대 위로 쏟아지는 강렬한 조명,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시선. 원 씨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문득 원 씨의 시선이 관중석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강혁이와 정아가 관중석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강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엄마, 화이팅! 아들의 응원 소리가 원 씨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정아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원 씨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원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며느리를 신경 쓰지 않고 무대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오직 자신의 무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원 씨는 파트너와 함께 열정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스텝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습니다. 파트너와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춤사위를 뽐냈습니다. 관중들은 원 씨의 열정적인 무대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잘한다. 더 힘껏 발을 차세요. 중간중간 같은 학원생들의 응원도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무대가 끝났고 음악이 멎고 원 씨와 파트너는 마지막 포즈를 취했습니다. 체육관 안은 열광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원 씨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냈습니다. 원 씨는 벅찬 감동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후회 없는 무대였어. 정말로 아무런 후회가 없어. 잠시 후 심사위원들의 점수 집계가 끝나고 드디어 대회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수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입상팀이 차례로 호명되고 애초에 수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원 씨는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3위는 원기순 현민식 팀입니다. 사회자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원 씨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3위라네요. 옆에 있던 파트너는 환호하며 기뻐했지만 정작 원 씨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무대 위로 올라간 원 씨는 트로피와 꽃다발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려는데 갑자기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누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파트너와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응원하러 와준 저의 아들 강혁이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 씨는 아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 정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원 씨와 눈이 마주치자 정아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더군요. 원래대로라면 모른 척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 씨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저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기꺼이 응원하러 와준 저의 며느리 정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씨의 수상 소감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아들 강혁이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 원 씨를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최고였어요. 저 정말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니까요. 아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원 씨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옆을 보니 며느리 정아가 제자리에 굳어 어색하게 서 있었죠. 하지만 원 씨는 알았습니다. 지금 며느리에게는 저렇게 서 있는 것조차 대단한 용기라는 것을요. 원 씨는 조심스럽게 정아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아야, 와줘서 정말 고맙다. 오늘 네 덕분에 더 힘내서 춤출 수 있었던 것 같아. 원 씨의 말에 참고 참았던 며느리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는데도 왜 자꾸만 저를 용서하시는 건데요? 왜 제가 어머니를 마음 편하게 미워할 수 없게 하시냐고요? 원 씨는 그런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아야,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이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 아끼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야. 원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며느리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겠죠. 며느리는 흐느끼며 원 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너무 늦은 게 아니라면 부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들을 후회하고 앞으로는 어머니께 잘하겠다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맹세했습니다. 원 씨는 그런 정아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진정하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엉망이 되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자고요. 며칠 후 정아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너무 일찍 전화드린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예전에 버릇없고 냉랭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 씨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들 강혁이 역시 엄마와 며느리의 화해에 기뻐하며 더욱 살갑게 원 씨를 대했습니다. 그럼 잘 잤고 말고. 이 시간에는 아침 산책 시간이라 얼마든지 전화해도 좋아. 그런데 잠깐만. 내가 지금 중요하게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물론이죠, 어머니. 하지만 원 씨는 달라진 아들 내외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아들 내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스포츠 댄스 학원에는 꾸준히 다니며 새로운 춤을 배우고 대회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들 내외와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정아는 원 씨에게 살갑게 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강혁이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원 씨는 예전처럼 아들 내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나갔습니다. 이제 원 씨에게는 아들 며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으니까요. 바로 자신 스스로의 행복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자신만의 인생이었습니다. 원 씨는 앞으로도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유롭고 활기차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